안녕하십니까, 법알목 가이드입니다. 오늘은 안산에 있는 법률사무소 광덕에 나오게 됐는데요. 못 보던 분이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안산에 있는 법률사무소 광덕에서 일하고 있는 김재훈 변호사라고 합니다. 엄청나게 좀 많이 동안이신데 이거 변호사 맞나요? 아니, 그런 소리를 많이 듣는데 네네. 이래봬도 제가 어려 보이지만 2011년도에 사법고시를 합격을 하고 4년차 변호사로 4년차 오래되셨네요. 보기보다는 일한 지 좀 됐다고 할 수 있죠. 그런 소리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그러면 오늘은 어떤 주제로 한번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친구들이랑 술자리 같은 걸 가지게 되면 술자리에서 옆 테이블이나 아니면 이동하는 와중에 지나가는 사람들 네. 시비가 붙을 수 있어서 그렇죠. 네. 사건에 휘말릴 수 있으니까 이럴 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점이나 네.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되고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주의해야 될 건 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뭐 아무거나 막 던져도 되는 건가요? 네, 뭐든지 질문하시면 제가 상담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제가 보거나 직접 겪은 거 위주로 그러면 한번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일단은 술자리에 있다가 우리 테이블이 시끄럽거나 옆 테이블이 시끄러우면은 서로 이렇게 욕설이 오갈 수도 있어요. 이거 시끄러워!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건 비일비재한 일이네. 네. 그럼 이제 일어나서 야이 어쩌고 욕을 하면서 이렇게 막 엄청나게 큰 소리로 욕설을 퍼붓는다면 이거는 그렇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있는 술집에서 큰 네. 소리로 욕을 하는 건 그 형법상으로 모욕죄에 해당을 할 수 있어요. 모욕죄요. 네. 앞으로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릴 거지만 사실은 대응하지 않는 게 제일 상책인데, 그래서 욕설을 했다고 해서 맞대응으로 같이 큰 소리로 욕을 하거나 네. 이런 것보다는 차라리 조용히 녹음을 하고 경찰을 불러서 처벌을 받게 하는 게 사실 법적으로는 제일 깔끔하다고 볼 수 있죠. 그러면 같이 만약에 욕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같이 욕을 하면 그냥 상대방도 만약에 모욕으로 고소를 하게 되면 네. 누가 먼저 욕을 했는지는 상관이 없이 둘 다 모욕죄로 처벌을 받게 될 건데 네. 경미하니까 그냥 서로 합의하고 끝내겠죠. 적당한 수준에서 끝나게 될 겁니다. 네, 그러면 이번엔 좀 더 수위를 올려가지고 음식물이나 숟가락 이런 걸 집어 던졌다 그러면은 이건 어떻게 되는 거죠? 술집 같은 좁은 공간에서는 굳이 신체적 접촉이 없더라도 네. 폭행죄에 해당을 할 수 있어요. 실제로 판례로도 삿대질을 한 것만으로도 폭행죄에 인정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유형력을 행사하는 게 폭행인데 네. 손가락질만으로도 네, 그럼요. 손가락질을 해서 뒷걸음질을 치다가 넘어졌는데 그걸 폭행으로 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네. 숟가락을 집어 던지거나 네. 음식물을 집어 던지거나 이런 것도 충분히 폭행 범죄에 들어갈 수 있죠. 때려도 폭행이고 때리지 않아도 그럼 지금 말씀하신 경우에서는 폭행죄가 성립될 수 있죠. 폭행죄가 성립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협박죄가 성립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런 일이 생겼을 때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응을 안 하는 게 이 상황에서도 좋은 건가요? 모든 문제에는 휘말리지 않는 게 제일 상책이거든요. 사실 귀찮잖아요. 안전하게. 네, 변호사를 찾는 것도 귀찮고, 하긴 그렇죠. 네, 피해자든 경찰서에 가서 진술을 해야 되는 것도 귀찮고, 누가 돈을 주는 것도 아닌데, 그렇죠. 그래서 사실 대응하지 않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상대방이 계속해서 물건을 날리고 욕설을 하고 막 때린다 그러고 이러면은 그냥 나가는 게 좋을까요? 경찰을 부르는 게 좋을까요? 경찰을 불러야죠. 사실 그런 사람들은 처벌을 받아봐야 앞으로 그러지 않겠다. 사회 정의를 위해서도 저는 경찰을 불러서 한마디로 인실조를 그쵸. 네. 쉽게 말하면 네.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거죠. 일단 경찰에 신고를 하는 거를 추천을 하시는데 일단은 그냥 그 자리에서 만약에 조용히 나갈 수 있다면 그냥 나가는 게 좋다 이거죠. 너무 심할 경우에는 사회가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신고를 하는 것도 네. 그리고 신고를 하면 분명히 사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네네. 어쨌든 간에 합의가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럼 이제 폭행이 일어났는데 만약에 다쳤다 그러면은 때려가지고 멍이 들었다 이런 거는 상해죄가 되죠. 그렇죠. 이제 폭행죄랑 상해죄가 행위 유형은 거의 비슷하다고 보셔야 돼요. 다만 폭행죄랑 상해죄의 차이점은 다쳤냐 안 다쳤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네. 만약에 술자리에서 시비가 붙어서 피해자가 되셨을 경우에는 많이 다치지 않았더라도 일단은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끊는 걸 저는 추천을 드려요. 일단은요. 네, 진단서를 끊어서 경찰서에 제출을 하는 순간 네. 그게 폭행죄에서 상해죄로 넘어가게 돼요.
전치 몇 주부터 이게 좀 법적 다른 효과들을 불러볼까요? 일반 사람들도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보통 병원에 가서 그냥 끊어도 기본적으로 전치 2주 정도는 네.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전치 2주만 들어가도 네. 폭행죄에서 상해죄로 변경되는 건 크게 문제가 없거든요. 일단 진단서를 끊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그럼 또 이제 한 가지 또 제가 겪었던 상황인데 술집에 가만히 앉아 있었는데 누군가가 이제 제 여자친구를 밀쳤어요. 제가 제지를 하니까 이제 몸싸움이 시작됐는데 저는 쫄탱이기 때문에 어떻게 대충 여자친구 잘 수습해서 그냥 도망갔는데 만약에 여기서 서로 맞서서 이렇게 싸우게 된다면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죠? 분명히 저쪽에서 엄청나게 시비를 걸었잖아요. 그리고 먼저 때리기도 했고. 이런 부분은 항상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또 변호사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찾아오셔서도 네. 항상 물어보시는 질문이고 어떻게 보면 억울해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우리 법에서는 누가 먼저 시비를 걸어서 싸움이 난 건지 네. 그 다음에 누가 먼저 때린 건지 이런 건 별로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같이 싸웠다는 점, 쌍방폭행이 되었다는 점이랑 네. 누가 더 많이 다쳤냐는 점이 중요하게 되는 거예요. 정당방위가 성립될 그럴 가능성은 없을까요? 많은 분들이 또 정당방위를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데 네. 또 우리 법에서는 정당방위를 굉장히 크게 해석을 해주면 그걸 네. 또 오용하고 남용해서 범죄에 악용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 정당방위를 굉장히 좁게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뭐 이것도 뭐 정당방위다, 저것도 정당방위다, 네, 뭐 그렇게 되는 혼란을 방지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를 분명히 남용하고 악용을 해가지고 범죄에 사용하는 사람이 많을 거거든요. 그렇죠. 살살 긁어가지고 네. 먼저 때리게 한 다음에 정당방위라고 더 큰 폭행을 가할 수도 있는 네. 거고, 그래서 정당방위를 굉장히 좁게 해석을 해요. 막 길 가다 보면 많이 보이잖아요. 너 나 때렸어? 너 때렸어? 네가 먼저 때렸어?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 거는 우리 법에서는 사실 허용이 되지 않고 그렇죠. 여자친구를 괴롭힌다고 해서 정당방위 허용이 되려면 뭐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여자친구의 진짜 생명이나 신체에 큰 위협을 가하는 상황에서도 예, 예. 뭐 그런 상황에서 정당방위가 인정될 수 있고 네. 그런 상황에서도 뭐 더 심한 폭행을 가하는 것은 안 되고 네. 그걸 제지하기 위해서 뭐 팔을 꺾고 경찰 올 때까지 뭐 잡아놓는 이 정도까지는 허용이 될 수 있는데 뭐 최소의 수단을. 최소한의 수단을 사용하는 게 정당방위지 예. 내가 정당방위 요건에 해당된다고 해서 이 사람을 죽을 때까지 팬다 이런 거는 정당방위가 성립이 되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이렇게 술자리에서 누가 나를 때렸을 때 이것을 법적으로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게 가장 잘하는 방법일까요? 그 술자리에서 폭행을 당했을 경우에는 예. 일단 이 폭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증명을 해야 되니까 네. 주변에 증인이나 네. CCTV가 있으면 확보를 해놓는 게 중요하고, 주변에 지인들이 있다면 그 음성 녹음을 하거나 네. 아니면 그 동영상 촬영을 해놓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죠. 뭐 싸움이 일어났다 그러면은 네. 빨리 지인시켜갖고 일단은 촬영을 하거나 뭐 녹음을 하거나 뭐 이런 게 좀 큰 도움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네. 이런 녹음이 없을 것 같지만 사실은 싸움이 있기 이전에 말싸움이 먼저 지속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말싸움이 지속될 때 바로 내 녹음기를 켜놓는 게 도움이 많이 되죠. 근데 이거를 만약에 싸움이 일어나서 녹취를 하고 있을 때 이것을 싸우는 상대방한테 말해줘야 되는, 너 이거 지금 다 녹음되고 있어, 영상 찍고 있어, 이걸 다 말을 해줘야만 하나요? 아니에요. 그래요? 네, 지금 녹음하는 사람이 그 네. 대화의 당사자라면 네.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얘기를 하지 않고 녹음을 해도 네. 그것은 합법적인 증거로 쓰일 수 있거든요. 그 친구가 촬영을 하는 친구도 그 자리에 있어서 대화에 어쨌든 참여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법에서 뭐 불법 녹음을 금지하는 것은 그렇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몰래 도청기를 설치해서 또 카메라가 또 있나요? 도청기? 네. 몰래 설치해서 뭐 그렇게 불법 녹음을 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지 네. 그 상황, 그 대화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이 몰래 녹음을 하는 거는 전혀 네.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면은 정말 말씀하신 대로 바로 녹음이나 뭐 영상 녹화를 하는 게 정말로 여러모로 유리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사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과를 받으려면 일단은 고소를 해야 될까요?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경우에는 네. 그리고 뭐 피하지 못하게 됐을 경우에 그리고 네. 이미 맞았다거나 네. 그래서 자리를 피하지 못하게 됐을 경우는 일단 경찰을 부르게 되잖아요. 그렇죠. 경찰을 부르는 순간 이미 사건이 접수가 된 거고 네. 이 사건을 진행을 해달라고 하면 네. 파출소에서 출동을 했다가 그 사건이 이제 경찰서로 연계가 되고 네. 사건이 접수가 되고 진행이 되기 때문에 네. 뭐 따로 고소장을 제출할 필요는 없고 간편하네요. 네, 경찰서에서 전화가 와서 피해자 진술조서를 받을 거예요. 네. 그게 고소장을 개최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때 경찰을 안 부르고 집에 갔는데 보니까 너무 당한 게 억울하고 그래서 찍어뒀던 영상이나 녹음 파일 갖고 그거로 고소하면 똑같은 상황이 너무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경찰에 신고가 되거나 네. 고소장을 접수하셨을 때에는 제일 먼저 다친 부위가 있다면 다친 부위 사진을 찍어놓고 네. 그 다음에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끊어서 네. 진단서를 수사기관에 제출을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게 돼요. 네. 그럼 이런 문제들이 정말 많은 분들에게 일어날 텐데요. 그러면 이 분들이 이 김 변호사님께 연락을 드리면 도와드릴 수 있죠? 네, 그럼요. 뭐 오늘 말씀드렸던 뭐 이런 많은 술자리에서 시비가 생길 수 있는 상황, 네. 그런 상황에서 피해자가 되었거나 네. 아니면 혹은 뭐 술이 취해서 많이 취해가지고 가해자가 되었을 경우에 네. 그래서 곤란할 때는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이메일 주소는 영상 아래에 첨부해 놓겠습니다. 자, 그럼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네, 저도 뭐 덕분에 좋은 기회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